어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연방정부기관에 정부 셧다운 준비를 시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에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하고 자신도 곧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의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400대 부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어제 연방정부기관에 정부 셧다운을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기관에 정부 셧다운 준비를 시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셧다운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의회 예산 합의 가능성이나 부결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만료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전에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채무 상한을 놓고 대립하면서 논의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정부 자금 지원과 부채 한도 유예, 재난 구호 등 긴급 원조 승인 조치를 위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30일을 넘긴다고 해서 모든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건 아니지만 연방 직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립보건원이 자금 고갈로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2018년 12월 35일간 연방정부의 역대 최장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압둘라 하산 예산관리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재앙적인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길 전적으로 기대한다며 예산관리국이 오랜 관행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특정 프로그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5세 이상 노년층과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전날 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접종에 반대했던 의료계와 고위험군 직종도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제 CDC는 노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CDC 자문위원회는 CDC에 65세 이상 노인과 요양원 거주자, 50세에서 64세 위험한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CDC 로셸 월런스키 국장이 자문단의 권고안을 승인하면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의 경우 2차 접종 이후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DC는 자문위 권고에 대해 대부분 그대로 승인했지만 의료계 또는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18세에서 64세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반대를 뒤집고 부스터샷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권고가 전날 식품의약국이 한 부스터 승인 결정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전날 의료계 종사자와 교사, 돌봄 직원과 식료품 점원, 노숙자 및 재소자 등을 부스터샷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CDC가 그동안 자문위의 권고를 실질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자문위가 휴회한 지 몇 시간 후 성명을 발표해 CDC 국장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속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에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자신도 곧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부스터샷은 공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전국 4만 곳의 약국을 포함해 8만 곳에서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스터샷 대상인 미국인이 6천만 명이라면서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경우는 추후에 부스터샷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65세 이상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을 맞지 않고 있는 이들이 경제를 해치고 자신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대상자 중 4분의 3이 적어도 1회 이상 접종을 했다면서 4분의 1은 한 번도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25%는 끔찍하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밀어붙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카고를 방문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도입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카고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9일 시카고에서 각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측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의 백신 의무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카고를 찾을 예정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연방 공무원과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기준을 마련 중이고 앞으로 이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은 건당 1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조치가 4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과 약 8천만 명의 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과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면서 시카고시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으로 기록적인 규모의 연방 기금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풋 시장은 지난 22일 시카고시 소속 공무원들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약사 노바백스가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4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바백스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파트너인 인도 백신 제조사 세럼 인스티튜트와 함께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위해 세계보건기구에 규정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배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이 원활한 선진국 외 개발도상국 및 저수급 국가에도 노바백스 백신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바백스는 코백스에 백신 11억 회 분량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보관과 운송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백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빈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기술을 이용했고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노바백스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백신 수급이 충분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먼저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올해 4분기에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 노바백스 백신 4천만 회분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의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주 결정했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은 철회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지난 22일 뉴욕시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최근 연방 법원에서 나온 판결과 같이 해당 명령이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뉴욕시의 행정 권한 밖의 조치도 아니라며 지난주 결정했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교직원 노조가 백신 접종 여부로 고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는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뉴욕주 법원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뉴욕주 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 철회 결정으로 모든 교직원들이 27일 전에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 뉴욕시 행정명령이 정상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욕주 법원이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뉴욕시의 정당한 행정명령이라고 판단한 데는 최근 뉴욕시 학교 내 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맨하튼 이스트 할렘의 PS79 특수학교에서는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학교 내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내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뉴욕시의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온라인 수업 제공 법안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당 또는 높음으로 지정된 지역 내 학교에 대해서는 뉴욕시 교육국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23일 기준 뉴욕시 5개 보로 모든 지역이 CDC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상당 또는 높은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20명도 최근 메이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에 서한을 보내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 에듀케이션 트러스트 뉴욕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학부모 79%는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시 교육국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일부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온라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며 대면 수업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테네시주 슈퍼마켓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테네시주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30분 테네시주 콜리어빌시에 위치한 슈퍼마켓 크로거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색 결과 현장에서 2명이 총격으로 사망했고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중 1명은 총격 용의자였고 스스로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레인 콜리어빌 경찰서장은 총격 용의자가 13명에게 총을 쏜 후 자신에게 총을 쐈다며 12명이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 가운데 몇 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레인 시장은 콜리어빌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매장 수색 결과 여러 명이 사무실 및 냉장고 안에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고 직원 1명은 지붕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됐다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총격 용의자 및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 티네시아는 경찰이 총격 용의자와 슈퍼마켓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원인 브리그네타 디커스는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계산대에서 일하던 중 풍선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잇따라 들렸다며 총격범이 계속 총을 쏘면서 동료 1명이 머리에, 고객 1명이 배에 총을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테네시주는 올해 초 21세 이상 성인에게 주차원, 신원조회 및 총기 사용 훈련 없이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400대 부자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4만 달러 가정의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소득세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대 가구의 이 기간 평균 소득세율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약 14만 2천 달러인 가정의 평균 소득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9년간 소득은 총 1조 8천억 달러로 파악됐고 2018년에만 21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투자 소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가장 부유한 가구의 세율 추정치가 다른 그룹의 최고 소득세율 추정치보다 훨씬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산 구매 가격이 아닌 상속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스텝업 베이시스 제도를 종료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벌이 아닌 공정한 몫의 부담을 위한 것이라며 초대형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이 20명을 넘겼습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리울 그리알바, 마크 드소네, 제니스 체코우스키 하원 의원이 최근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해 지난 5월 20일 발의된 이 법안의 서명자는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아 지금까지 미 의회에 제출된 한반도 관련 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마리아 로빈스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부 차관보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로빈슨 지명자는 2018년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당선된 최초의 한국계 의원으로 현재 하원에서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앞서 컨설팅 업체 네비건 컨설팅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업무로 경력을 쌓았고 대체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1987년 한국에서 태어난 로빈슨 지명자는 미국으로 입양됐고 MI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털사대에서 에너지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명예 구민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한인 식당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인종차별과 혐오 가득한 우편물이 무차별 발송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작성된 이 편지는 유색인종들과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으로 시작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쿵플루로 지칭하며 아시안 혐오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영받지 못하는 아시아계 식당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갱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편지 끝에는 자신들이 법 자체라며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편지를 받으면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음식 배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뉴욕시 식당들이 음식 배달원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앱 업체들은 배달원들에게 팁을 얼마나 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손님으로부터 팁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이 매년 배달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결정해 적용해야 하며 음식 배달원들에게 주당 최소 한 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원들에게 배달 가방을 제공해야 하고 배달원의 최대 배송 거리 설정을 허용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